문장을 얻고 그 주어 동사를 찾아야 해석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계속 나올 것이다. 예, what이라는 게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싫으시면 그냥 우리말로 정확하게 것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이렇게 모르는 것은 하고 이게 주어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is 얘입니다. 대디아입니다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안에 주어가 한 번 더 있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레벨,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길어 보이는데 여기는 시간부사구니까, 그죠? 그 레벨이 시간부사구고 그 시간부사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이 없죠. 8억 년이라는 것은 이게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더 해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8억 년은 즉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이옥사이드, 그 시기의 다이옥사이드 레벨은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죠. 적어도 뭐 요 정도였다. 근데 감이 안 오죠. 뭐 이런 무슨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뭐 지리학에서 나오는 그 시간의 개념, 숫자 단위는 우리가 감이 잡을 수가 없죠. 100년 전이라는 것도 사실상 감이 안 오는데. 세종시가 몇 년 됐죠? 이 도시 자체가? 그러면 이 도시 자체의 50년 전의 모습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여러분들이 20살인데 100년 전이라는 개념이 좀 있으세요? 100년이라는 개념이 있으세요? 찾기 어렵죠. 1000년. 내가 진짜 역사 중에 연도에 진짜 취약하거든요. 난 역사 문제 중에 예전에 제일 싫었던 게 다음 중 시대 순서대로 나열하시 뭐 이런 문제 제일 싫어했어요. 지금도 감이 잘 안 와요. 예. 감이 안 와요. 진짜 감이 안 와요. 이것이라는 걸 잘 모른다. 근데 그 시기가 이게 뭐 대략 100만, 1000만 억이니까 8억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back. 이 시기다. 이게 when이니까 back, when이니까 이제 타임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죠, 이게. 바로 그게 8억 년 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메모, 그러니까 포유류의 조상이 한참 진화하던 시기죠. 포유류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수치가 나타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았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다. 포유류. 뭔가 앞뒤에서 무슨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꽤나 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조건문이 이렇게 if가 붙어 있죠. 이렇게. 디디디. 근데 얘가 1, 2, and 3,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네가 햄버거하고 아이스크림을 이거 하기 위해 먹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 먹어요. 부사적 개념이니까 동사 수식. 네가 뭔가 위안을 좀 받고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하려고 먹어요. 그런다면 하고 얘가 동사인가 명령문인가 하고 봤더니 뒤에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자리는 주어 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trying을 쓰시거나 아니면 to try를 써야 되죠. 노력하는 것 자체가 is like a dealing with. 이거를 like 동명사 이렇게 쓴 거죠. 이거를 dealing with. 이거를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뭘 노력하는 거? replace A with B죠. 그 아이스크림이나 버거를 주스로 바꾸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하면 이것 자체가 주어져 이렇게. 동사가 주어로 바뀌었죠. 명사로 바뀌어서. 그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 이거 하는 것과 같다. 뭐를 고치느냐? 얘를 이렇게 함으로써 고친다.
리키는 이제 리그이라는 것은 이제 흐르다죠. 새다. 물이 새는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탭. 부엌에 가서 페인트 다시 칠하는 걸로 고친다. 말도 안 되는, 그죠?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치료법이다. 그게 바로 이거다. 비유법이죠. 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이니까 얘가 주어져. 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what이죠. 그 다음에 요구되다니까 what is required. 요구되는 것은 하고 여기가 주어져. 여기가 주어 the thing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니까 이것이 아니라를 쓰면 되죠. not A but B죠. 근데 but 뒤에는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나은 식단이 아니라 그러면 a better diet가 아니라 여기 그대로 주문은 되겠죠. 식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feel comforted, 그죠? 위안을 받도록 느끼게끔 해주는 대체 방법이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 이거다. is not 그 다음에 but be.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얘가 아니고 필요한 것은 is but 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뒤에가 병렬 구조라서 이거 살짝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길게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여기 뒤에는 빠진 게 is였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14번까지 끝났고 오늘 이제 병렬 구조 들어갑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누구에게 희망인가? 지금 한참 어법 시작하면서 문법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많이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할 게 많다라고 느끼신 분들, 그것 때문에 제가 2보단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문법이 어디선가는 들어본 문법인데, 그죠? 실제 문장을 보고 적용이 안 될 때는 그 사이에 링크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한국어로 배운 문법과 내가 실제로 영어를 보고 있는 그 단어 사이에 품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2보단을 만들어서 드린 거죠. 명사라는 것의 개념은 아는데 실제 문장에서 명사를 내 눈에 얘가 명사구나라고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는데 내가 머릿속에 분명히 형용사라는 개념은 있는데 이 단어가 형용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용사라는 단어를 2보단을 드린 거고 거기에 형용사편에 보면 형용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부분부터는 내가 문법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돼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죠. 문법이 없습니다. 얘는 문법이 없어요. 병렬 구조는 문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뭘로 푸느냐? 해석으로 풀어요. 나는 해석은 되는데 문법이 안 돼요. 이제 이걸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문법은 딱 하나. 여기에서 필요한 문법은 딱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로 수식하는 뭐 전치사의 명사 또는 부사가 단독으로 쓰이고 문장이 조금 긴데 그러다가 병렬 구조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등위 접속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등위 접속사는 딱 7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 앞자만 따면 이렇게 되죠. for가 접속사로 쓰입니다. and, no나, but이나, or나, yes나, so가 쓰여요. 그러면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오고 나면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 뭐냐면 골 때리죠. 이 뒤에 오는 단어, 등위 접속사 다음에 이 뒤에 오는 단어가 요 앞에 있는 단어 누군가하고의 한 병렬입니다. 근데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명사와 이걸 B라고 할게요. 이걸 A라고 할게요. 어딘가에 속해 있을 A와 B, 이게 병렬인데 명사와 이 B 자리가 병렬입니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규칙이 없어요. 왜 없냐면 여기 뒤에는
어떤 거든 생략이 가능해요. 앞에 있으니까 등위접수사는 한 번 썼던 거를 안 쓰고 생략을 합니다. 생략. 요걸 찾아야 된다 얘들아. 얘와 얘는 병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자꾸 그림만 맞추게 돼요. 근데 그 그림 맞추는 게 고등학교 긴 문장에서는 다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쩔 때는 동사가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사가 to가 정답, 여기 동사 형태를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생략된 애는 주어입니다. 생략된 애를 찾아야 돼요. 생략된 얘가 핵심이에요. 얘와 얘가 병렬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니 생략된 단어를 정말로 정확한 해석, 그냥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정확한이라는 게 말이 되게 정확한 해석으로 찾아야 돼요. 생략된 단어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이 생략된 단어. 여기는 주어가 빠져서 여기하고 말이 맞아요. 어쩔 때는 목적어가 병렬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목적어 to가 연결됐다. 그래서 목적어 1과 목적어 2는 병렬입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주어 원, 동사 원이 생략되어 있다. 요게 중요하다고. 요게. 이렇게 붙이니까 말이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명사가 병렬입니다. 전치사랑 같이 병렬이기 때문이죠. 그게 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한번 봐봐. 이 문제 한번 잠깐만 빨리 풀어보세요. 맨 꼭대기에 있는 요 박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노출이죠. 어디에 전치사. 순수 미술입니다. 거기에서의 노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겪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순수 미술을 내가 경험해 보니 그 경험이 나를 가능케 해줬다. 뭐가? 이 목적어가 have 할 수 있게 해주더라. 그러면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두 개입니다. 얘가 하는 것과 얘가 하는 게 지금 둘 다 주어,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뭐를 가지도록? on experience죠. 좀 길죠. 네. 놀라울 만한 미적 경험을 내가 갖게 해줬다. 나에게. 자, 등위접수사가 눈에 보이고 동사 원형이냐 ed냐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얘도 동사니까 준동사든 동사든 동사니까 넣어봐.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주어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힘일 수도 있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이거지. 해석을 말이 되게 해보라고. 그러면 저기서 recognize를 할 수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인 exposure입니까? 아니면 힘입니까? 누가 인식을 해요? 노출이 인식한다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적용되는 문법이 하나도 없어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여기에 빠진 것은 allow him to recognize예요. 문법 용어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에게는 병렬 구조가 굉장히 희망이죠. 진짜 해석으로만 보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맞춰서 풀면 되게 어렵습니다. allowed? 이거? 이걸까? 이걸까? 에이, 투 없으니까 이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가시지 마시라고요. 모양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뜻이 되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의 calling이라고 하면 내가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calling인데 이 calling은 보통 어떤 뜻으로 쓰인지 아세요? 누군가가 날 부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에 대해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생겼어. 우리가 이런 것은 사명감이라고 하는데 누가 날 부른 것처럼 뭐 운명적으로 내가 끌려가. 이런 건 나의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누가 나한테 준 것 같은 임금이나 신이 내게 나를 불러준 거야. 소명한 거야. 소명. 날 불러준 것 같은. 나를 소환해 줬죠. 소환. 나를 불러줬죠. 뭐 하라고? Some. 모이라고. 모여라 해서 summon. 이렇게 하면 소환이라는 뜻의 동의어가 됩니다. Hey, come on, summon. 재미없죠? 이게 자꾸 내가 깨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주말에는 이게 오후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졸리니까 잠을 깨주려고 내가 깨는 소리를 자꾸 해요. 평상시에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요 주말에만 그래요. 주말에만. 잠 좀 깨주고. 그죠? 집에 가고 싶죠? 자꾸 내가 깨지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저 선생님 진짜 깬다. 그래서 잠을 깨주려고. Come on, summer. 해서 이 소명이다. 그의 부름을 받은 거죠. 내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가가 되는 것은 아, 나의 소명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여기로 운명적으로 이끌었구나. 라는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 이거는 문장이 짧기 때문에 눈에 바로바로 보여요. 다만 맞춰야 될 모양이 둘 중에 하나씩 헷갈리게 되게끔 되어 있죠. 뭔가 이 둘 중에 하나 모양이 비슷할 텐데 뭔가 얘인가 뭔가 모양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문장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뜻인데 한번 1, 2, 3이 좀 어렵죠. 3, 4 다 해보세요. 그냥. 짧으니까. 말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이 돼야 돼요. 형태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말이 되게 돼야 됩니다. 말이 되게. 자, 그럼 3번이 어렵죠? 말이 되게 해보세요. 말이 되게. 한번 볼까요? 같이? 연습이에요. 얘는 어차피. 같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말이 되려면 해석이 돼야 되니까. 원형이니까 명령문이죠. 하던 거를 멈추세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거를 멈추세요. 그리고 진심 어리게끔 하는 것도 멈추세요. 그건 뭐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멈춰라 하면 이거를 being으로 써버리면 쉽게 말하면 2번이 되겠다는 소린데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안지대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고요. 여기로. 생략된 걸로 가라고.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이걸 stop으로 가면 이상하거든요. Stop being sincere. 이상하잖아요. 진지한 것도 멈춰라. 말 안 되는 거 말하는 것도 멈추고 진지한 것도 멈춰라. 그게 아니죠. 뭐였던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고 좀 진지해지시죠? 라고 얘기한 거죠. Be sincere. 좀 진지해지지?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명령문을 쓸 때 그죠? be를 쓰죠. 당연히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니까. 2번. 그는 멈췄습니다. 일하는 거를. 그리고 자기 사업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He quit
하고 나서 세팅 이러면은 set out이 원래는 배를 정박시켜 놨다가 이제 떠나라 하고 아웃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칭 시키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것도 멈춥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빠진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뭐가 빠졌어요? he가 빠지고 he quit and he said 이렇게 된 거죠. 과거 시제니까 셋만 쓰면 되죠. quit도 과거 시제죠. 일하는 거를 그만두고 그리고 그는 하고 set out 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작년에. 이 개념이죠. 3번이 좀 어렵죠. 3번이. 오케이? 3번은 hit 때리다가 아니라 얘한테 맞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번쩍하고 떠오른 건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hit on 이렇게 해요. 여기에 맞았다 이렇게. 그는 맞았다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맞았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물건, 상품을 패키징하는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를 Jim이라고 하면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리고 그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dvertise에 여기는 과거 시제죠. hit은 s가 안 붙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d가 붙겠죠. 이렇게 가거나 얘가 생략이 됐다면 이렇게 가거나 만약에 그게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아이디어면 of가 생략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advertising이 가겠죠. 이렇게 둘 다 맞아요. 근데 누가 말이 되냐의 문제지. 그러면 짐은 물건을 잘 싸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시 누구예요 그러면? 그럼 아이디어를 광고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가서? 맞아요? 아이디어를 광고한 거예요 가서? 저는 물건을 쌀 겁니다 하고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 이시 아이디어잖아요. 왜냐면 상품은 지금 없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그럴 생각이 났다는 거지. 그럼 그 생각이 난 생각을 판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맞아요? 말이 안 돼요. 뭐가 더 자연스럽냐? 병렬을 이렇게 붙이는 게 맞죠? of ing. 나는 물건을 싸다가 그리고 그 물건 싼 그 물건을 팔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했다는 게 맞지. 둘 다 지금 안 하고 생각만 있는 거야.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바로 실행으로 옮겼어요. 생각을 한 걸 팔았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요?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구조는 어법을 또는 용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희망이고 이게 출제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 속해요. 이거 되게 출제 많이 됩니다. 병렬 구조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그림으로 맞추는 걸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으로 맞추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위험해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그림으로 맞출 건데? 찍나? 그 다음에 4번은 그 동업자가 딱 두 개의 선택권만 있어요. 그 선택권이 1과 1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여기로 가져가야 될 게 1번 he can으로 가져가야 될지 he can refuse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 모양 비슷한 거 하나 있죠. 2번 what is가 빠지고 refused로 가야 될지 이런 느낌이죠. 모양새를 맞출 게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take 취하는 거죠. 그가 제공받은 것을 다 갖던가 그리고 또는 뭐 하던가 그는 갖던가 거절된 거를 갖던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절된 걸 왜 가져요? 다 취하던가 다 거절하던가. 요게 맞죠?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he can은 빼니까 refuse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재밌지 않아요? 아무런 문법과 용어가 없어도
말이 되게끔 해석이 돼서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이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주어 동사 수일치 개수 맞추는 것도 해석 문제고 사실은. 그죠? 어법은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다. 그거를 이제 가리키다 보니 용어라는 게 발생을 했고 그 규칙들이 대부분 품사로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품사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그죠? 그 품사를 연결하는 그 규칙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뭐 명사 뒤에 동사 있고 또는 뭐 명사 뒤에 형용사 있고 뭐 이걸 누가 모르지는 않죠. 단어를 보고 내가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숙제 2보다는 의문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은 보세요. 한 페이지 정독만 하세요. 정독. 거기서 만약에 보다가 요건 괜찮네 하는 거 있으면 조금씩 표시해 두시고 그냥 가볍게 읽으세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끔 책을 막 돼 있어요. 막 단어도 막 여러 가지 방향으로 외울 수 있게끔 막 동의어, 반의어, 막 어원, 그 다음에 전미사, 그러니까 사람 명사, 동사형, 명사형, 형용사형 막 읽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때 시간에 제약을 두셔야 됩니다.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딱 제약을 두셔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읽다가 막 날 새고 막 그래요. 애들이 막 선생님 이거 읽느라고 어제 숙제를 못했어요. 막 이래. 자, 선생님이 자꾸 깨는 소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기술은 play a role, 그죠? 역할을 하더라. 큰 역할. 뭐 함에 있어? 나의 인생에 있어. 근데 그 인생이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생, 이런 인생 한 거죠. 그래서 both A and B. A와 B를 병렬로 맞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일에 있어서의 인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놀 때도 기술이란 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막 휴지란 단어를 보면 제가 선생님 이제 연애할 때 제 와이프가 제가 그렇게 한국 문화 설명해 준 거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내 학교는 아니죠. 내가 다니던 학교 옆에 창경궁도 있고 해서 데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구글 같은 거 찾으면 내가 익숙했던 단어들, 한국어들이 이게 영어 단어로 이렇게 쓰이구나라는 걸 좀 알고 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아니라서 영어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막 거기 보면 그 대웅전 옆에 그 딱 관료들이 1, 2, 3, 4, 5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돌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죠? 짬밥별로 등급별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뭐 왕이 지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럼 막 그런 걸 설명을 해주면 막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온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개그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깨는 개그 있죠. 막 huge, 막 하고. Do you know why Korean paper, toilet paper is too big? 막 이런 얘기 해주면 Why? What was that? 막 이래요, 막 와이프가. 너 왜 한국의 화장지가 이렇게 큰지 아니? Because it's huge.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자, 6번 가보시면 토요일이라서 그러는 거야. 피곤을 좀 풀려고. 막 이런 얘기도 해줘요. 제가 막 Do you know who is the killer? 막 이런 얘기 해줘요. 내가. 여기에서 세 명 중에 한 명이 킬러예요. 어떤 숫자가 킬러에 가까울까? 내가 막 7 그래요. 와, 7, 8, 9 막 이렇게 해줘요. 되게 좋아해요. 자, 6번으로 넘어갈까요? 다들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네요, 이제. 나 창피해요? 나쁜 놈이죠. 굴을 먹어버렸으니. 자, 그래서 this kind of talk.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형용사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not only but also는 어차피 원래 있었던 문장에 덧댄 거니까 원래 문장이 중요해요. 늘 그래요. 접속사가 됐건 부사절이 됐건 분사구문이 됐건 원래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주절이. 그죠? 그래서 talk is meaningless.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정말 의미가 없잖니?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생략된 단어가 뭐였겠냐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is가 생략됐으면 그러면 여기는
The talk is far from the truth. 이거예요. 진실과도 거리가 멀고 의미도 없고 이 얘기예요. 알겠죠? 뭐 쉽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풀어보자. 한번 또 바꿔봐라. 오, 금방 풀어버리네요. 해석이 빠르시군요. 자, 볼까요? 한번 같이? 일단 동사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요 앞에가 주어겠네. 근데 얘는 접속사랑 품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뭐 하면서죠.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적 개념이니까 분사겠네. 그러려면 그 앞에 얘 동사를 기준으로 얘는 형용사니까 빼고 앞으로 가서 얘가 주어일 수밖에 없죠. 그럼 사용하는 것이네. 여기가 주어네. 사용하는 것. 얘를 사용하는 것. 운전하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can be more dangerous. more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얘가 접속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잖아. He is taller than 하면 I 하면 뒤에 빠진 게 누구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같다. 그러면 속성도 같이 붙여주는 거죠. 어떻게? 내가 큰 거보다. 앞에 겹치니까 얘도 안 써요.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처럼 봐요. 유사관계대명사라 그래요. 접속사인데. 그냥 이름을 별명을 그렇게 붙인 거야. 여기도 별명이 그렇게 붙인 거죠. 그러면 비교 대상이 얘랑 얘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를 while driving을 써도 되고 behind the wheel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의 부품들이 영어로도 많이 돼 있죠. 근데 거기서 쓰는 영어가 우리 한국에서 쓰는 영어가 하나도 외국인들이 못 알아먹는 영어예요. 핸들. 우리나라만 쓰는 용어입니다. 액셀레이터, 악셀레이터. 안 써요. 그런 단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내가 많이 창피했던 게, 미국은 워낙 차가 오래돼서 계속, 그러니까 자동차에 부가가치세가 안 붙으니까 거기는. 왜냐면 생활 필수품이니까. 메트로시티 몇 개, 대도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냥 신발이에요, 신발. 밖에 나가면 당연히 타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차가 없으면 못 가요. 차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교통이 안 좋고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오토매틱 말고 수동도 많아요. 수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누구는 아까 한 명 알더라고요. 여학생이. 스틱이라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토냐 스틱이냐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요즘은 아예 수동차가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수동차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는 진짜 많아요, 수동차가. 그거 스틱이라는 말도 안 써요. 그런 말이 없어요. 백밀러 안 써요, 그거.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썬팅 이런 거 안 써요. 유리에다가 썬팅 한다 이런 말 안 써요.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되게 당황했죠, 저도. 난 내가 여기 그래도 자동차 부품 내가 자신 있어.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내가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거기는 레이버를 맡기면, 그러니까 원자재는 되게 싸요. 뭐 예를 들면 김치를 담근다? 한국보다 원자재가 훨씬 싸요. 다만 누구한테 그거를 부탁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가격이 엄청 뛰어요. 우리 한국에서 말도 안 되게 뛰어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이제 웬만하면 마트에서 사서 내가 하죠, 그냥.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휠을 이제 보통 자동차 타이어에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운전대가 휠이죠. 그러니까 behind the wheel이라는 게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인데 이거 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 운전대에서 취해 있는 것이 하고 여기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can be죠. can be dangerous가 빠져 있고 여기는 당연히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되니까 being drunk죠. 그럼 이제 약간 이런 느낌도 들죠. 선생님 저 drunken을 봤는데 drunken은 뭐나요? 자, 이게 동사를 끼고 보어로 쓰일 때는 drunk라는 형태만 쓰고 명사를 수식하는, 그죠? 명사를 수식하는 drunken은 drunken으로 씁니다. 이렇게 drunken tiger 아시죠? 뭐 히포 아시죠? 몰라요? 네. 옛날 그룹이 있습니다. 윤미래라는 그 호녀라가 나와서 유명해졌던 있어요. 드렁큰 타이거죠. 아무튼 전치사 명사가 바로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강조하려고. 원래는 you as a reader인데 리더를 그냥 맨 앞에다 둬서 지도자로서의 당신은 반드시 명사 형태로 보이지만 동사 자리니까 동사로 해석해야죠.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from A to B.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여럿이서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마무리하도록 할 때 getting을 쓴 거죠. 이렇게 getting 목적어 목적 보어 일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done pp를 써야겠죠. 자, 오늘 문법의 마지막입니다.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확실히 병렬이 재밌죠? 해석만 하면 딱딱 풀리니까. 지금 1, 2, 3번이 안 풀리시면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품사, 단어. 요거 나왔을 때 학생들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해설할 때 얘들아 명사 뒤에 li 붙으면 형용사인 거 다 알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레저가 명사야. 그래서 li 붙으면 레저가 여가니까 여유로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한가한 이런 거죠. 한가로운
여유 있는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건 많아요. 뭐 코스트에다가 li 붙여도 그죠? 값비싼. 물론 이제 형용사는 아닌데 dead에다가 li를 붙여도 치명적인, 죽을 수 있는 heaven에다가도 붙이죠. 천국 같은, 이렇게 뭐 man이나 friend나 뭐 love 이런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bodyly도 써요. 신체의 이렇게도 써요. 근데 이거를 다 빼고라도 pace라는 속도가 있고 전치사 명사 묻고 대어포는 부사니까 빼고, 그럼 동사 뒤에 li가 왔고 명사 있으면 여기도 얘 아니겠니? 그럼 얘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림을 맞추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꾸 그림을 맞추면 그 그림 자체가 함정일 때가 많아요. 아니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다르니까. 그럴 거면 얘를 찾는 게 낫다고요. 등위 접속사 앞에 얘를 찾아서 pace is 하고 여기에를 맞추는 게 낫다고. 아파오면 찾지 마시고. 그러면 얘는 훨씬 쉽잖아요. 얘는 알잖아. 동사의 hurry에다가 그죠? ed를 붙이면 형용사잖아요. 분사니까. 이게 또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on만 붙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has no 없다. 뭐가 없냐? 여기서 set은 pp입니다. 정해진 길이가 없다. 그럼 뭐의 길이냐? 시간의 길이다. 야구란 정해진 시간의 길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여기 여러분들 위치하고 이렇게 전치사 명사 나오면 실제로 원어민들은 관계대명사를 그냥 대명사 취급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위치가 그냥 타임인 거야. 그 타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말이 안 되거든요. 경기는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시간 이상하잖아요. 나는 오늘 영어를 배웠습니다. 승엽.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시간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사만 갖고는 안 되니까 전치사를 붙인 거죠. 근데 접속사도 필요하니까, 왜? 동사가 두 개가 일단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다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합쳐서 within 위치를 쓴 건데, 접속사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위치를 타임 취급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within하고 time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뒤에. 근데 앞으로 옮긴 거예요. 둘 다. 순서는 바꿔도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무슨 시간인데 게임이 반드시 끝나야 하는 시간의 길이가 set, 정해진 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therefore는 부사는 내가 절대 품어내지 말라 그랬죠. 접속사만 뒤에다가 해석을 합니다. 부사는 앞에다가 합니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pace, 속도가 is leisurely 합니다. 여유가 있고, 그리고 unhurried, 전혀 서둘러지지가 않죠.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해석이 좀 명확해지니까 좋죠. 확실히 끌어있기와 정확한 품사는 글짓기를 빨리빨리 벗어나게 해야죠, 우리가. 자, 그 다음 여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주말이니까 조금 독해의 양을 좀 늘려서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학습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a goal이죠. 누구의 goal? 그림을 복원시키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그게 주어예요. 그 목표가 is to입니다. 1번. 뭔가 길어지는 거 보니 일단 1번으로 잡을게요. 뭔가를 respect, 존중해주자. 이런 것도 해석이 사실은 어렵죠. 근데 정관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아티스트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 그림을 그린 페인팅의 아티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원작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원작자의 그 의도를
최대한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동시에니까 추가죠. 여기에 빠진 애가 누가 어울리겠냐 이 얘기예요. 여기가 is가 나오면 당연히 투부정사가 붙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걔밖에 없네요. 동시에 그들의 목표는 is 뭐 하는 것이다? make the painting. painting. 그 그림 자체를 우리 배웠죠 이거. 일관성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work는 명사니까. coherent 우리 이거 배웠죠? 우리 독해 제목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일관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원작자의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죠? 그 작품의 일관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니까 얘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죠. to가 붙어야겠죠. 말이 되게 해석을 하면 된다. 자, authors니까 저자들이 아주 잘 대우를 받습니다. well served예요. 서브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출판사로부터. 그러니 즉 여기서 이제 the volume이라는 것은 이제 요 앞에 있는 책이 여기로 와야겠죠. 따라서 즉 책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요거 책 요거 만들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 특강책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지금 여러분 제본을 이제 그 인쇄를 맡긴 거잖아요. 2보단 같은 거. 제가 이거는 내가 디자인을 직접 맡긴 거거든요. 내가 글로 써가지고 내가 퍼블리셔한테 디자인을 맡겼어요. 돈을 주고. 요 앞에 뒤에 표지 하나 요 디자인이 10만 원이에요. 요 안에 내지 있죠. 요 내지. 요게 3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은 나 같은 이게 소비자와 그 공급자 있죠. 디자이너들.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디자이너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디자인을 해주고 출판사에 맡긴 거예요. 출판사가 나 하나의 책을 만들어주진 않으니까. 뭐 100권, 200권도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이 이쁘게. 그러니까 서브를 잘 받으면 이렇게 책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is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들어가니까 예요 하지 말고 해석을 한번 해봐. 끝까지 모양으로 그냥 대충 때려맞히지 말고 is 그리고 그 책은 상대적이다. 말 자체가 안 되잖아. 왜 말도 안 되는 왜 모양을 보고 가냐고. 그 책은 상대적이다야? 아니면 그 책은 상대적으로 없다. 여기선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에러가 없습니다. 여기가 보호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애는 부사여야 하죠. 그죠? 해석을 하라고요. 모양을 맞추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쓰시다 보면, 그래서 병렬 구조를 쓰면 확실히 해석에 대한 조금 가다듬어져요. 그러니까 어법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쭉쭉쭉 저희가 또 다음 시간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가 독해를 쭉 한번 나가봅시다.